간략하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분명히 이제 거의 대부분이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이제 9회 변호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았는데, 이제 표준 점수로 우리가 변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123점이 이제 넘는 좀 고득점으로, 이제 꽤 고득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격을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 선택 과목으로서 이제 노동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제가 이제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는 공인노무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실무 경험을 조금 쌓고 이제 이후에 로스쿨을 이제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자격까지 이렇게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강의 자체가 이제 실강이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메가로이어스 이외에도 이제 다른 학원에도 지금 좀 출강 중인데 이제 실강이 조금 불가능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EBS 강의처럼 벽면을 보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조금 어색해 보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봐주시길 바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노동법 기본적인 배점이나 분량이나 이제 뭐 법률, 어떤 법률이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그 범위 같은 부분을 좀 간략하게 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과거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고 올해 9회 변호사 시험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출제 경향이 어떠하며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부분에 포인트를 조금 두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략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공법도 보고 형사법도 보고 민사법도 보고 뭐 특히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답안지를 써보지만 특히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과는 달리 그래도 시간이 조금 넉넉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조금 잡고 그다음에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채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IRAC 답안 작성 방법에 관해서 소개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올해 이제 올 초에 그 실시가 되었던 제9회 변호사 시험에서 노동법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요. 올해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출제된 쟁점 자체에 대한 중요도는 높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대비 노동법 공부를 어떻게 하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지 방향성을 좀 잡고자 제가 그렇게 마련한 거니까요. 간단하게 풀어보고 오늘 특강은 조금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자면요. 자, 기본적으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총 160점이죠. 그래서 문제는 총 2문제인데 이 중에 1문과 2문은 각 개별법, 우리 소위 말해서 개별법, 그 다음에 2문은 우리가 집단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제 노동법을 지금 선택 과목으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별법과 집단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모르시는 경우는 없으시겠죠? 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체적으로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노동법은 크게 보면 2가지 국면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1대1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의 법률 관계를 보게 되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걸 제가 줄여서 개별법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집단적인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데 그걸 우리가 집단법이라고 소위 줄여서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부터 그렇게 여러분들께 줄여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1문에서는 개별법, 2문에서는 집단법 이렇게 이제 기출이 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80점, 80점 이렇게 나눠서
요 내에서도 하나의 사실관계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가 설문이 2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총 4문제를 푸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 쟁점이 각 설문별로 하나씩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쟁점을 포함해서 2개 내지는 3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시간은 2시간입니다. 2시간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1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한 문제당 1시간이니까 조금 더 쪼개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한 문제에 제가 설문이 2개가 붙어서 나온다고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설문 하나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문제 읽는 시간을 이제 탄력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분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안지가 2장이 주죠. 답안지는 2장인데 이제 한 장의 답안지에 그 답안지 써야 될 그 면수가 총 몇 면입니까? 4면이죠. 그래서 4면이기 때문에 총 8페이지 작성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1문, 2문, 그러니까 개별법이랑 집단법을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이고, 그 안에서도 하나의 문제 내에 설문이 2개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배점에 따라서 조금씩 분량의 차이는 두고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4페이지에 설문 2개를 작성을 하니까 설문 하나에 2페이지 답안 작성을 한다라고 처음부터 이제 형식적인 부분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면 조금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구성이 되고 시간은 어떻게 할애하고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범위 같은 경우에는 자, 개별법과 집단법을 이제 나누어서 보자면, 개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양대 산맥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물론 그 선택 과목 법전을 보면 그 노동법 편에 들어가 있는 되게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그 자료에도 제가 이제 뭐 포함시켜서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90% 이상 매우 강한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을 기준으로 이제 10년째 시행이 되고 있고, 과거 선례도 있고, 지금 전반적인 노동법 출제 트렌드를 고려를 해봤을 때 개별법 파트에서는 근로기준법 이외에도 파견법이나 기간제법 같은 비정규직법 있죠. 파견 근로자 내지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남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법리라든지,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한 법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쟁점, 시의성이 있는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따라서 이 부분도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 뭐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나올 만한 거 특 A급 쟁점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 여러분들께서 챙기시고 가셔야 하고요. 전통적으로 특히나 이제 산재보험법상 이제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이런 쟁점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한두 개 부분만 조금 쟁점 부분만 여러분들 챙기고 가시면은 이 부분 조금 완벽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조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집단법은 사실은 뭐 공무원 노조법이라든지 교원 노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노조법 중심으로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실 거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